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현지 시간 19일 미증시 주요 지수가 전날 연준의 비컨 역량에 낙관론이 되살아나면서 사상 최고치로 마감했습니다. 테슬라가 7%대로 오르는 등 대형 기술주를 중심으로 랠리가 펼쳐지면서 나스닥 지수가 2.5%대 상승했습니다. 다우는 처음으로 42,000선을 돌파해 마감했고 S&P 500 지수도 종가 기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코스피가 미국의 비커 둔풍에 힘입어 상승 마감했습니다. 개장과 함께 2,600선을 회복했지만 장 막판 상승분을 반납하면서 2,600선 탈환에는 실패했습니다. 외국인이 3거래일 연속 팔자세 보이면서 시총 상위 종목들도 혼조세 보였습니다. 특히 장 초반에 강한 오름세 보였던 삼성전자가 약보합세로 하락 전환에 마감했습니다. 코스닥은 전일 대비 1.19% 오른 748선에서 마감했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기준금리를 0.25%로 동결했습니다. 미일 금리차 축소에 따른 금융시장 충격을 고려한 동결로 올해 추가 인상 계획에 대한 의지는 이어갈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일본은행은 지난 12일 경제 및 물가 동향이 일본은행 전망에 부합할 경우 기준금리를 적어도 1%까지 올려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 소득세와 관련한 당내 정책 토론의 대진표를 확정했습니다. 토론회는 24일 국회 본청에서 열리며 민주당 유튜브 계정을 통해 생중계됩니다. 5분의 기조 발언과 반론, 각 팀의 반박과 재반박이 이어질 예정이며 민주당은 토론회 결과를 토대로 정책 의총을 거쳐 최종 당론을 정하기로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바이킹스탁의 조승현입니다. 하루 늦게 퍼진 비컷의 온기가 점점 더 달아올랐으면 하는 마음이 드는 하루였는데요. 오늘 바이킹스탁에서는 시장의 이슈뿐만 아니라 주식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특급 매매 기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 방송은 유튜브 서울경제TV에서 실시간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채팅창에서 댓글로도 소통해주세요. 간밤 미증시는 비컷 효과를 톡톡히 보면서 기술주 중심의 상승 랠리가 이어졌습니다. 주간 단위로 발휘되는 신규 실업보험 청구 건수가 4개월 내 최저치를 기록한 점도 투심을 뒷받침해줬는데요. 이 영향으로 오늘 국내 증시는 장 초반에 상승폭을 크게 키우면서 출발했지만 뒷심을 발휘하지는 못했습니다. 참 예측하기 어려운 주식시장이죠. 오늘은 최창림 전문가님의 똑똑한 투자 전략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함께하는 방법 화면으로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그럼 바이킹스탁 지금 힘차게 출발합니다. 오늘은 최창림 전문가님 만나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엔 비 내리는 금요일인데요. 네. 그래도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비가 네. 그치면 곧 선선해진다고 하더라고요. 네, 날씨는 맞아요. 곧 선선해지겠지만 우리 네. 전문가님 열정은 항상 빨간불이잖아요. 그럼요. 우리 전문가님 네.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최창림 전문가입니다. 긴 연휴가 끝나고 어제 좀 안 좋은 좀 시장 흐름을 보였었는데 오늘 또 좋은 흐름 보이면서 이제 반등의 서망을 알리는 그런 듯한 시장의 흐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다음 주가 굉장히 기대되는 그런 시장이다라고 좀 보여져요. 지금 그 전에 추석이 연휴가 길다 보니까 그 안에 있던 모든 악재들을 어제 하루 만에 다 소화를 한 듯한 느낌이었고요. 오늘 물론 큰 반등은 없었지만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도 어제 소폭 상승을 하면서 좀 하락분을 만회하는 모습. 오늘은 사실 금요일 시장이다 보니까 지금 토요일과 일요일 그런 이제 주말에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지금 후반부에 약간 관망세를 유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수급적으로 약간 좀 부족한 모습은 보였지만 그래도 시장은 좀 긍정적으로 흘러갔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기분이 굉장히 좋고요. 다음 주 시장부터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시장이고 만약에 다음 주 월요일부터 상승장이 이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월요일부터 어떻게 매매를 진행을 하는지에 따라서 지금 바닥에 내려와 있는 종목을 잘 매수를 하셔서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시장이다라고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방송이 중요한 거고요. 제가 오늘 방송 말미에 종목 하나 또 갖고 나왔으니까 참고하셔서 투자 전략 잘 세우시고 다음 주부터는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최창림 전문가님은 손실나지 않는 안전한 매매로 유명하시죠? 방송 시간이 아니더라도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자막 하단 참고해주세요. 저는 이어서 전문가님과 오늘의 시황을 짚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비컷의 영향으로 국내 증시 상승세가 이어가고 있잖아요. 네. 그래도 간밤 미증시 상승폭에 비하면 좀 미지근한 속도이지 않나 싶은데요. 네. 삼성전자가 6만 전자가 된 지도 어느덧 9거래일째더라고요. 네. 오늘 증시 상황 어떻게 보실까요? 물론 미증시보다는 약간 상승폭이 좀 다소 아쉬운 부분은 있었어요. 근데 디커플링 된 지가 사실 한참 됐고요. 계속 미증시는 상승장이었는데 우리 시장은 그동안 계속 부진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어제 시장에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그 반등하는 모습을 봤을 때는 어제 SK 하이닉스가 11%까지 빠졌다가 6%로 하락폭을 만회하면서 올라왔죠. 삼성전자도 3%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반등하면서 올라왔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그 반등하는 모습을 봤을 때 저점에서 굉장히 강력한 매수세가 들어오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여기에서는 바닥을 찍고 다시 상승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는 수급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관망세가 조금 유지가 되면서 삼성이 약보합권에서 좀 마무리를 했죠. 그리고 SK 하이닉스는 2% 정도 상승하면서 좋은 흐름 보였는데 앞으로는 사실 좀 기대가 되는 시장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제약바이오 테마군을 필두로 해서 지금 시장이 다시 한번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 시장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네, 9월에는 빅 이슈들이 기다리고 있는 만큼 혼자서 시황을 분석하기는 어려운데요. 계속해서 전문가님과 시황에 이어서 이슈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오늘 시황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분석해 주셨는데 네. 또 시황에 대한 내용 말고도 오늘을 가득 채운 이슈들이 뜨거운 이슈들이 많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의 이슈 세 가지 분석해 주셨다고요? 네, 그 추석 이후에 추석 동안 나왔던 이슈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주 이슈 요 세 개 정도로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금리 인하가 됐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하가 됐고요. 사실 예상치는 25bp였어요. 근데 50bp를 내리면서 연착륙을 유도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FOMC 파월 같은 경우는 연내에 한 2번 정도의 인하가 추가적으로 있을 거다라고 발언을 하면서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스탠스를 이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50bp를 내리다 보니까 미증시가 약간 흔들렸어요. 그러니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으로 흔들렸지만 전일이죠. 전일 같은 경우는 다 회복하면서 또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면서 좋은 흐름 보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단 금리가 인하가 되면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는 섹터군들이 있어요. 그중에 대표적인 게 일단 제약바이오고요. 그다음에 건설주 등등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에 오시면 제가 다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죠. 어제 굉장히 좀 굉장히 놀랍게 좀 당황스러운 그런 이슈가 나왔어요. 모건 스탠리에서 그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주가 목표가를 많이 하향을 했습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26만 원 목표가를 12만 원까지 54% 목표가를 하향하면서 어제 그 반도체군들이 한번 휘청였는데 사실 앞으로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어요. 최근에 그 모건 스탠리에서 그 개최했던 그 테크 컨퍼런스에서 젠스낭,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CEO죠. 젠스낭이 와서
우리가 파운드리를 TSMC 외 다른 기업에 맡길 수 있다라고 언급을 했어요. 그 언급 자체가 삼성전자에게는 굉장히 큰 이슈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사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AI 파운드리 쪽이 좀 실적이 좀 부진한 거는 사실이지만 이번에 젠슨왕이 그렇게 얘기를 한 만큼 TSMC와 손을 맞잡고 진행을 하던 아니면 삼성전자가 독자적으로 수주를 받던 이런 상황이 펼쳐진다라고 하면은 좋은 흐름 보여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미 엔비디아에 HBM을 납품을 하고 있죠. 근데 그동안 HBM을 납품하면서 서로의 협력 관계가 두텁다 보니까 지식 재산권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는 축적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꾸준하게 SK 하이닉스와 거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목표가 하향은 약간 저도 좀 약간 의문이 드는 그런 목표가 하향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미 하락폭을 다 이미 이 악재를 다 반영한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부터는 추가 매수를 하시거나 아니면 비중을 조금 확대를 하면서 좀 끌고 보시면 좋은 흐름, 좋은 수익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의 이 생물보안법이 통과가 됐어요. 일단 하원은 통과를 했고요. 하원은 통과를 했는데 상원 같은 경우는 3분의 2가 거의 찬성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원도 당연히 통과가 될 거예요. 연내에. 그리고 대통령 서명까지 들어가면서 이 생물보안법은 통과가 될 겁니다. 근데 사실 이 미국의 생물보안법은 중국의 강력한 제재를 가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이 반사이익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지금 100만 원을 넘어서면서 52주 신고가를 새로 쓰고 있습니다. 오늘도 새로 썼어요. 52주 신고가를. 그렇기 때문에 이 생물보안법이 통과가 되게 되면 이 CDMO 시장이 굉장히 커질 거고요. 이 글로벌적인 캐파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CDMO 기업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 중에 좀 대표적인 회사가 삼성 바이오로직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 K-바이오 기업들도 지금 그 CDMO, 뭐 CMO라든가 아니면 CDO라든가 그쪽으로 지금 시장을 확대하기 위해서 지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 금리 인하 사이클과 그다음에 이 생물보안법 이슈로 인해서 제약바이오가 한동안 이 시장을 이끌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지금 제약바이오가 반도체가 내려왔잖아요. 반도체가 내려왔고 지금 조정 구간이에요. 2차 전지도 마찬가지고요. 그 수급들이 지금 갈 수 있는 데가 사실 제약바이오밖에 없어요. 지금은.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제약바이오 테마 지속적으로 봐야 되고요. 저는 제약바이오 꾸준히 공략하면서 좋은 수익률 냈기 때문에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에 오시면 제가 요즘에는 중기적으로 접근하는 것도 부담스러운 시장이다 보니까 단기 트레이딩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에 오시면 제가 단기 트레이딩부터 해서 다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K반도체 현황부터 생물보안법까지 오늘의 이슈 들어봤습니다. 방송 시간이 아니더라도 매일 전문가님께 시황부터 이슈까지 들어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자막 하단 참고해주세요. 저희는 이어서 오늘장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종목을 알아보는 오늘장 스타킹 시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어떤 종목 준비되어 있는지 지금 바로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먼저 업종입니다. 생물보안법 수혜주로 제약바이오 업종 올라왔고요. 금리 인하에 따른 연료비 절감으로 항공업종 주목받고 있습니다. 의료기기와 AI의 접목이 확대되면서 의료 AI 업종 올라왔네요. 다음으로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태반 주사제 중국 진출로 녹십자 웰빙 올라왔고요. 경영권 분쟁 가능성으로 오늘장에서 10% 가까이 오른 티웨이 항공 주목받고 있습니다. 혈액암 재발을 예측 진단하는 제품 출시에 상한가 기록한 엔젠바이오 올라왔네요. 오늘도 알찬 종목들 올라왔는데요. 저는 바로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도 세 가지 종목 꼽아주시고 나머지 세 가지는 자막 하단에서 설명해 주신다고요? 네네. 오늘장에서 볼 만한 종목은 녹십자 웰빙이랑 유한양행, 그다음에 TA
항공입니다. 근데 이 나머지 종목들도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자막 하단 참고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런 궁금한 점들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에 오셔서 문의하시거나 상담하시면 제가 다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첫 번째로 녹십자 웰빙 꼽아주셨는데요. 네. 사실 녹십자는 익숙해도 녹십자 웰빙은 좀 생소하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좀 녹십자 계열사로서 영양주사를 좀 집중적으로 하는 비급여 의약품 기업인데요. 네. 최근에 중국에서 태반주사제 승인을 받았더라고요. 네. 앞으로의 전망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앞에 말씀드렸듯이 이 생물보안법이 통과가 되고 나면 그 CDMO를 글로벌적인 볼륨을 처리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기업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 한 종목이 어떻게 보면 한 기업이 녹십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난 방송에서 제가 녹십자를 공략주로 드렸었죠. 근데 오늘 녹십자 웰빙이 올라가더라고요. 일단 중국 입장에서도 이 미국과 중국의 이 패권 전쟁에 있어서 지금 우위를 가져가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갑작스럽게 녹십자 웰빙, 그 태반주사제, 이 라이넥주를 중국에서 승인을 합니다. 이 승인 이슈와 함께 오늘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였어요. 좋은 흐름 보였는데 이게 지금 또 52주 신고가입니다. 신고가기 때문에 이 앞전에 있던 물량을 전부 다 소화하는 그런 캔들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요거 때문에 가려서 안 보이긴 하는데 오늘 거래량이 굉장히 많은 거래량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앞전에 물량들을 대부분 다 소화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당연히 제약바이오 테마다 보니까 생물보안법 수혜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금리 인하 사이클과 또 맞물려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라 지금 눈여겨보셔야 되고요. 일단 녹십자 웰빙이 움직이면서 녹십자 그 그룹에 대한 어떤 그런 시장 참여자들의 투심을 지금 자극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녹십자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생물보안법 수혜주로 녹십자 웰빙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스타킹 종목은 유한양행입니다. 바로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오늘 장에서 이제 얀센과의 공동 연구가 중단된다라는 소식이 발표가 됐는데 네. 좀 이로써 마일스톤 규모는 축소가 됐지만 네. 그만큼 좀 임상 결과가 좋지 않나라는 소식에 오늘 장 15%대 급등했는데요. 네. 이 종목 꼽아주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사실 유한양행은 제 방송 보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지금 3주째 사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3주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유한양행 오늘 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원체 강한 흐름이었고요. 지금 거래대금도 오늘 엄청나게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도 여기에서 추가적인 상승을 또 준비를 한 거예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여기서 또 추가적인 상승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그래서 가지고 나왔고요. 사실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렉나자가 첫 국산 항암제, 이 항암제가 굉장히 중요한 포지션이거든요. 제약바이오에서는. 왜냐하면 우리가 암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항암제 시장이 가장 큰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항암제가 FDA 허가를 받았는데 사실 이 FDA 그 허가를 받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기준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이 기준이. 근데 이 기준을 뚫었다라는 거는 아마 글로벌적으로 다른 국가에서도 이제 허가를 받을 확률이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미국의 FDA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글로벌적으로 허가가 늘어나면서 매출이라든가 영업이익은 더 확대가 될 거고 수출도 더 많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고 여기에서 다시 한번 들어 올리면서 추가적으로 더 움직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보시면 오늘 거래량이 많이 들어오면서 좋은 흐름을 보이긴 했어요. 보이긴 했는데 이쪽 앞전에 있던 거래량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적은 거래량으로 고점을 돌파를 했어요. 그렇다라는 건 뭐예요? 여기 앞쪽에 있던 매물들이 많이 안 나왔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매수하신 분들은 여기에서도 안 팔겠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좀 들어 올리는 거는 어렵지 않을 거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제약바이오 테마군들 같은 경우는 당분간 그 금리 인하 사이클과
맞물려서 지속적으로 상승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약바이오 테마군은 지금 당분간은 보셔야겠다. 반도체 아니고요. 2차 전지 아니고요. 제약바이오 보셔야겠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고, 사실 뭐 반도체 같은 경우는 사실 꾸준히 보긴 해야 되는데, 지금 당장 어떤 좀 큰 수익을 노리신다라고 하셨을 때는 지금 반도체보다는 제약바이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뭐 에이즈 치료제라든가 간염 치료제 이런 항생제도 수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캐시카우를 가져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좋게 보고 있는 종목이고, 아마 다음 주도 좀 기대가 되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여기에서 돌파 구간이기 때문에 보통 고점을 돌파를 할 때는 주가가 굉장히 빨리 움직여요. 빨리 움직이기 때문에 대응 전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엔 시장이 수급이 부족하다 보니까 작은 거래량으로 올렸다가 또 작은 거래량으로 급락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응 전략이 그만큼 중요해요. 그런 빠른 대응 전략은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공간 안에 오시면 될 것 같고요. 아래 하단 참고하셔서 저랑 함께 할 수 있는 공간 안에 오셔서 다음 주부터 좀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문가님의 대표 종목이죠. 상승세 이어가는 유한양행 계속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스타킹 종목은 티웨이 항공입니다. 바로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이번 추석에도 귀성길 대신에 해외여행 네. 가시는 분들이 제 주변에도 많더라고요. 네, 전문가님 맞아요. 주변에도 그러셨죠? 네.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19 이전으로 좀 해외 여행객 수가 좀 회복이 되는 추세인 것 같은데, 네. 여기에 미국의 금리 인하 그리고 티웨이 항공 같은 경우에는 경영권 분쟁 이슈도 있어서 네. 주가가 좀 급등하는 흐름인 것 같던데요. 네네. 앞으로의 전망 어떻게 보실까요? 사실 오늘 그 TA 항공이 움직였기 때문에 TA 항공을 갖고 나오긴 했는데, 지금 항공주 뭐 대한항공도 괜찮고요. 그러니까 항공주는 좀 보셔도 좀 좋은 자리와 타점에 지금 자리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어떻게 보면 달러가 지속적으로 약세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달러 약세와 그리고 유가도 지금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지금 70달러도 지금 위협하는 70달러 위에 플러스 마이너스 지금 왔다 갔다 거리고 있는데 많이 떨어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항공유를 살 때 달러로 계산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공유를 달러가 약세가 되면서 조금 더 싼 가격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항공사에는 이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매출이라든가 영업이익에 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제선 그 항공 화물이 6개월째 연속으로 증가를 하고 있어요. 연속으로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항공 화물에 대한 이슈도 지속적으로 나올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해외 여행 객수가 어떻게 보면 팬데믹 이전 수준까지 회복이 되면서 지금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항공주 그리고 여행 관련 종목들도 좀 눈여겨보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TA 항공 같은 경우는 그동안 이 좀 지지부진한 흐름이었잖아요. 이런 지지부진한 흐름이 있었는데 이런 흐름들을 깨고 오늘 강한 상승 캔들이 나왔고요. 그리고 꽉 채운 캔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어떻게 보면 이 캔들이 상승 초입 부분에 있는 캔들이 확률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에도 좋은 흐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TA 항공도 다음 주에 한번 공략을 해보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장 스타킹 종목으로 녹십자 웰빙과 유한양행, 티웨이 항공 꼽아주셨습니다. 나머지 세 가지 종목들은 함께 하시는 분들께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는데요. 함께하는 방법 큰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일단 종목을 골랐다면 이제는 실전 매매를 해봐야겠죠. 이제 본격적으로 전문가님의 매매 기법을 배워보는 셀킹 시간입니다. 바로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이번 주에는 미국의 금리 인하가 핫 이슈였다면 네. 다음 주에는 이제 금투세 관련 논의가 있고 네. 또 코리아 밸류업 지수가 발표되는 만큼 우리가 네. 좀 미리미리 전략을 세워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다음 주 타점을 높일 우리 삼지창 기법 소개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기법은 삼지창 기법이에요. 제가 지금도 사용을 하고 있고요. 단기, 중기, 장기에 다 적용이 가능한데 가장 적중률이 높은 거는 사실 단기예요. 그래서 오늘 사서 오늘 파는 그런 기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 시장 이기기 어렵잖아요. 시장에 지지 마시라고 오늘 기법 가지고 나왔고요. 사실 이 삼지창 기법은 기본 핵심 조건이 있어요. 핵심 조건이 있는데 일단 지속 성장 가능한 대장 테마여야 됩니다. 아무래도 단기적으로 접근을 하다 보니까 요즘에 단기 같은 경우는 지금 앞에 말씀드렸듯이 작은 거래량으로 단봉에 쏘아 올렸다가 그리고 적은 거래량으로 급락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트레이딩을 여러 번 하시다 보면 물릴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이에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나한테 다시 한번 본전을 주거나 아니면 수익권에서 다시 한번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그런 종목들은 대부분 지속 성장 가능한 대장 테마 내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속 성장 가능한 이게 대장 테마인지 좀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요즘에는 제약바이오가 거의 이끌고 있죠. 이끌고 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라든가 아니면 뭐 AI 그리고 로봇 뭐 이런 쪽으로 좀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메이저의 누적 수급이에요. 사실 개인들의 어떤 개별 이슈로 인해서 순간적으로 튀는 움직임이 나왔을 때는 앞에 말씀드렸듯이 작은 거래량으로 또 급락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메이저의 누적 수급이 좀 어느 정도 있는 종목들은 사실 급락보다는 조정이 나왔다가 다시 한번 재상승하는 그런 확률적으로 높거든요. 주식은 확률 싸움이기 때문에 메이저의 누적 수급은 항상 챙겨 보셔야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외인이라든가 기관에 대한 그 수급은 매일매일 체크를 하실 수가 있어요. 매일매일 체크를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모니터링을 하시면서 종목 체크를 해보셔야겠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삼지창 차트상 타점이 굉장히 중요해요. 타점. 항상 타점이 중요하죠. 근데 이 삼지창 차트상 타점은 사실 매수 구간도 표시가 되지만 매도 구간도 표시가 됩니다. 우리가 매수는 쉬워요. 근데 매도가 어렵거든요. 근데 그런 매도를 또 어디에서 해야 되는지도 이 기법상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우리가 사실 1, 2%, 3% 수익 내려고 주식을 한 게 아니잖아요. 막 30%, 40%, 50%, 뭐 100%, 200% 이런 큰 수익률들을 바라보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대기권 돌파 매매 기법과 함께 보시면 그런 대시세 자리도 파악을 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 대기권 돌파 매매부터는 대시세가 나올 수 있는 자리긴 하지만 변동성이 클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이것도 핵심 조건이 있는데 일단 시장을 이끄는 주도 테마여야 됩니다. 주도 테마여야 되고요. 그다음에 볼린저 밴드 상단을 돌파를 해야 돼요. 일단 위에 매물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볼린저 밴드 상단을 돌파했을 때. 그리고 최근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상위인 종목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거래량만 보시면 안 되고요. 거래 대금도 항상 보셔야 돼요. 종목은 1,000원짜리도 있을 거고요. 10,000원짜리도 있을 거고 10만 원짜리도 있을 거기 때문에 거래량만으로는 이 메이저의 수급이 명확하게 들어왔는지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래대금 상위 종목으로 그냥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당일 유동주식의 거래량이 30% 이상 터진 종목 같은 경우는 그날 당일 단타가 가능한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쉽게 설명드리면 종목의 발행 주식이 만약에 1,000만 주인데 대주주가 200만 주를 가지고 있고 2대주주 이하 100만 주 갖고 있다라고 하면 유동주식이 700인데 여기에 30%는 210이잖아요. 이 210만 주가 터져야 돼요. 이런 종목들은 그날 단기 트레이딩을 할 수 있는 종목인데 이런 종목들은 물리더라도 잘 빠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거래량은 터진 종목으로 그날 컨택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런 삼지창 기법이라든가 저런 대기권 돌파 매매 같은 경우는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에 오시면 제가 다 무료로 지금 드리고 있고요. 사실 이런 설치라든가 이런 부분도 어려우신 분들은 다 안내를 해드리고 있어요. 이 삼지창 기법 같은 경우는 차트상에 표시가 되기 때문에 어디에서 사야 되는지 그리고 어디에서 팔아야 되는지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대시세가 나오는 자리에서는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그래도 아직까지는 이게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저와 함께 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님의 삼지창 매매 기법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다음으로 전문가님의 기법을 적용한 사례들도 들어봐야겠죠? 바로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지난주 스타킹 종목이었던 GS글로벌, 대봉LS, 녹십자 오늘장에서 모두 빨간불 켰는데요. 네. 제가 지난주 스타킹이라고 말은 했지만 사실 불과 2거래일 전입니다. 맞습니다. 정말 대단하신데요. 네. 특히 GS글로벌 같은 경우는 오늘장에서만 8%대 상승률 보여줬는데 네. 이 외에도 스치면 급등하는 종목들이 더 많으시다고요? 네, 아마 저랑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에 오시면 더 놀라실 거예요. 예, 더 놀라실 거고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요즘에 중기적으로 접근하기도 좀 부담스러운 시장이니까 단기 트레이딩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바쁘시잖아요. 본업들이 있으시니까 바쁘시니까 저랑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에 오시면 제가 다 알아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삼지창 기법을 통해서 최근에 공략했던 그런 사례들 좀 알아볼게요. 전부 다 서울경제TV에서 안내해드렸던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시황 설명하면서 말씀드렸던 이 CDMO 시장 있잖아요. 이 시장을 커버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많지가 않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 중에 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웅제약. 대웅제약 일단 기본 캐시플로우는 우르사가 가지고 가고 있으면서 제약바이오 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실적이라든가 영업이익이 탄탄한 재무구조가 탄탄한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고점을 찍고서 조정이 나온 상태였거든요. 여기에서 재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또 상승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앞에 시황에서 말씀드렸듯이 금리나 사이클과 생물보안법이 연내에 계속적으로 이슈가 될 거예요. 상원 통과, 생물보안법 통과되고 뭐 대통령도 사인하고 뭐 하다 보면은 지속적으로 이슈가 될 거고 금리가 될 때마다 또 추가적으로 이슈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날 제가 여기서 방송을 여기서 했어요. 이 앞에 이 차트가 어떻게 보면 지금 횡보 구간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아닙니다. 이게 상승폭이 크다 보니까 지금 횡보처럼 느끼는데 횡보 구간이 아니었고요. 어떻게 보면 지금 앞에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다가 여기서 거래량이 들어왔죠. 요 캔들. 예, 그리고 방송을 제가 이날 했습니다. 요 캔들 다음 날. 그리고 여기에서 이 시초가를 공략을 했어요. 그 시초가를 공략했던 그 시초가가 11만 2,200원입니다. 그 이후에 최고가 15만 원까지 올라왔고요. 추세상 아직 깨진 흐름이 아니에요. 대웅제약 같은 경우는. 그래서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움직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당시에는 대웅제약이 비만 치료제 이슈로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종목은 라파스입니다. 라파스인데 라파스도 제가 방송을 이날 했어요. 이날 했고요. 제가 공략주로, 그러니까 내일장 바이킹으로 공략주로 드렸던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앞에 말씀드렸듯이 오늘 방송 말미에 종목 하나 갖고 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한 종목입니다. 한 종목. 제가 일주일에 한 종목 드리거든요. 그 종목 중에 한 종목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도 정말 좋은 종목 가지고 나왔으니까 방송 끝까지 시청 바라겠고요. 자, 라파스 같은 경우도 비만 치료제예요. 붙이는 비만 치료제. 그래서 제가 방송을 이날 합니다. 이날 해요. 근데 요게 상한가예요. 이게 상한가고 이게 20%가 넘는 급등입니다. 이것도. 근데 요 두 캔들이 저는 매집이다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요 다음 캔들에서 공략을 했고요. 그때 공략했던 금액이 시초가 보통 저는 시초가로 공략을 하기 때문에 15,920원이었고요. 그 이후에 이게 20% 넘는 급등이고요. 요게 상한가예요. 이것도.
그리고 요것도 상한가에 준하는 그런 상승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15일, 19일이잖아요. 4거래일 만에 4거래일 만에 지금 15,000원에서 3만 원 초반까지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빠르게 올라갔죠. 3일 만에. 그리고 4일 만에 5거래일 만에 최고가 31,500원까지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도 어떻게 보면 제약바이오 테마군이에요. 근데 제약바이오 테마군은 약간 변동성이 다른 테마군에 비해서 큽니다. 변동성, 그러니까 크게 올렸다가 크게 빠지거나 이런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제가 앞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대응 전략이 중요해요. 수익이 났을 때 상승을 했는데 거기에서 만약에 매도를 못하고 있다가 또 손실권으로 가는 경우가 다반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응 전략 그리고 빠르게 어느 지점에서 정리를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에 오시면 제가 다 안내를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함께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한전산업이에요. 전력 설비는 사실 지속적으로 봐야 돼요. 이거는 전력이다라기보다는 AI 관련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AI는 앞으로 그 데이터 센터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거기에 전력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요. 이 한전산업 같은 경우는 지금 원자력 이슈도 같이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원자력 이슈 최근 체코 원전 그리고 지금 윤 대통령이 지금 체코를 방문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원전 또 이슈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또 원전 이슈를 받고 추가적으로 좀 상승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방송 이날 해서 사실 뭐 걱정할 필요 없이 상승 흐름, 좋은 흐름 이어졌기 때문에 충분히 큰 상승 누려보실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삼천당 제약이에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약바이오가 굉장히 많아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이거 날짜를 보시면 이게 6월 중순이에요. 6월 중순이면 지금으로부터 3개월 전이죠. 저는 3개월 전부터 제약바이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제약바이오 말을 하는 그런 전문가들이 적었기 때문에 제가 항상 이런 종목들 말씀드릴 때 좀 생뚱맞지만 지금은 제약바이오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기억이 나네요. 방송 이날 하고 바로 상승 초입에서 잡았습니다. 상승 초입에서 잡아서 추가적인 큰 상승이 나오면서 좋은 흐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도 GLP-1이라는 비만 치료제 이슈를 타고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동안 비만 치료제가 거의 다 이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약바이오 테마군을. 근데 여기에서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52주 신고가를 새로 쓰면서 지금 제약바이오 시대를 다시 한번 알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비만 치료제는 한번 크게 상승을 했다가 지금 약간 조정 구간에 와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면역 항암제라든가 아니면 다른 테마군이 움직일 거예요. 근데 다른 테마군이 움직일 건데 거기에서도 지금 바닥권에 있는 테마군이 있어요. 그거를 오늘 제가 가지고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종목은 세명전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력 관련된 종목들은 앞으로 AI 관련된 종목으로 해서 좀 꾸준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방송하고 바로 이틀 만에 거의 뭐 20% 넘는 급등이 나옵니다. 그래서 좋은 상승 흐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보통 그 내일장 바이킹 해서 공략하는 종목들은 대부분 시세가 빨리 나오는 종목으로 제가 갖고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잠시 후에 오픈하도록 할 테니까 그거 참고하셔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좀 좋은 상황이 좀 오셨으면 좋겠어요. 자, 삼성공조 이것도 AI예요. 이게 냉각 시스템이거든요. 냉각 시스템, 공조 시스템입니다. 근데 AI 관련 종목이 왜 AI와 관련된 종목이냐.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는 많이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거기에 발열이 심하기 때문에 그 냉각, 공조 시스템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때 말씀드리면서 공략했던 종목이고요. 방송 이날하고 바로 다음 날 좋은 흐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유니테크노 같은 경우는 전력 저장 장치 관련된 이슈예요. 요거 가지고서 이틀 만에
20% 넘는 급등이 나왔고요. 그리고 현대로템인데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오늘 52주 신고가를 다시 썼어요. 다시 썼는데 지금도 좋은 흐름입니다. 이 현대로템은 제가 방송을 이날 했어요. 이 방송이 7월 초중순이거든요. 그러니까 7월 달부터 말씀을 드려서 지속적으로 지금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같은 경우는 그 신고가도 다시 한번 돌파하면서 좋은 흐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지난해 매출이 3조 5천억이에요. 3조 5천억. 3조 5천억인데 이 현대로템이 지금 가지고 있는 수주 잔고가 19조입니다. 19조. 수주 잔고가 19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몇 년치 수주를 이미 다 받아놓은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볼륨만 생산 볼륨만 조금 더 넓힌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들이 대부분 다 매출과 영업이익으로 다 연결이 될 거기 때문에 현대로템은 앞으로 추가적인 더 이슈를 받으면서 좋은 흐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폴란드 같은 경우도 이미 우리가 K2 전차를 1차적으로 납품을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성비 대비 그 기능성을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기술력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2차 수주가 또 이어지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적으로 우리나라 방산 K 방산이 지금 네임밸류를 높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철도 이슈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철도 테마 대장주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또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로 엮일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초가 4만 원 초반에 잡아서요. 그다음에 최고가 지금 55,300원을 찍었는데 지금도 좋은 흐름 이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추가적인 상승은 더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다음에 업데이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자, 2차 전지죠. 2차 전지인데 지금 2차 전지가 그 최근에 중국산 LFP 배터리가 계속 화제 이슈를 가져가면서 차세대 배터리입니다. 전고체 배터리인데 그 전고체 배터리의 원재료를 만드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2차 전지가 어떻게 보면 미국과 또 그 중국의 패권 전쟁에 있어서 우리가 좀 수혜를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반사이익을 받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가 지금 여기에서 바닥을 찍고 다시 한번 또 지금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2차 전지도 좀 관심 있게 보셔야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상승이 될 건데 그런 상승을 준비하셔라. 그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제약바이오를 먼저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제약바이오주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늘도 잠시 후에 다음 주 내일장 바이킹 공략주 한 종목을 지금 오픈을 할 건데 이 제약바이오주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변동성이 굉장히 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요즘에 수급이 워낙 적은 상태에서 변동성을 키우다 보니까 물리기 십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대응 전략들, 빠른 대응 전략들은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에 오시면 제가 안내를 해드릴 거고요. 밑에 하단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같은 경우는 방송을 이날 했어요. 이 음봉에서 방송을 했는데 그래서 다음 날 시초가를 공략을 했겠죠. 제가 보통은 시초가 공략이니까 오늘 방송 말미에 드릴 종목도 월요일 시초가 공략입니다. 시초가 공략을 해서 하루 이틀은 그냥 보합권에서 움직였어요. 그래서 가나 안 가나 했는데 그 다음 날 바로 20%가 넘는 급등이 나오면서 좋은 흐름 보였고요. 제가 요 목표가를 55,000원을 드렸거든요. 55,000원, 2차 목표가를 55,000원을 드렸는데 이것까지 터치를 하면서 좋은 흐름 보였고 지금 거의 22%, 그러니까 거래일로 따지면 하나, 둘, 셋, 넷, 다 한 5거래일, 6거래일 만에 목표가, 2차 목표가에 터치를 하면서 거의 22% 정도의 수익을 우리한테 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도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공간 아래 하단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주에는 시장이 저는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장이 굉장히 기분 좋은 시장이었고요. 저 지금 기분이 굉장히 좋거든요. 왜냐하면 다음 주 시장이 지금 너무 기대가 돼서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 시장 굉장히 준비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럼 그동안의 서름 다 털어버릴 수 있는 그런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잠시 후에
그 종목 하나 오픈할 테니까 그거 참고하셔서 다음 주에는 꼭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문가님의 기법에 이어서 방송 공략주 현황을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제2의 현대로템 종목을 매일 받아보는 방법이 있는데요. 자막 하단 참고해주세요. 그럼 이어서 내일장 바이킹 시간이 이어집니다. 투자의 첫걸음은 좋은 종목을 잘 사는 거죠. 다음 주에 주목할 만한 종목을 알려드리는 내일장 바이킹 시간인데요. 어떤 종목 준비되어 있는지 지금 바로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다음 주 내일장 종목은 보령입니다. 고혈압과 당뇨, 항암제 등 의약품 사업을 통해 판매 라인업 확장 전략으로 상반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다음 주 내일장 종목은 보령입니다. 바로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전문가님이 한마디로 주식의 진심이다라고 말한다면 네. 보령은 한마디로 항암제의 진심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네. 2027년까지 글로벌 시장 성장률이 92%에 달하던데 맞습니다. 보령의 앞으로의 전략 어떻게 될까요? 보령을 제가 오늘 가지고 나왔는데요. 이 보령이 좀 조사를 하다 보니까 웬만한 그 제약바이오 테마군에 다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고혈압, 뭐 당뇨, 항암제, 그리고 탈모 치료제, 뭐 비만 치료제, 뭐 다 들어갑니다. 다 들어가고 뭐 당뇨 치료제도 들어가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보령이 그 어느 테마가 제약바이오 테마군에서 어느 테마가 움직일 것으로 예상을 하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런 다중 모멘텀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테마군에 붙여도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상반기에 역대 최대 실적을 하면서 좋은 흐름의 그런 실적도 이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제약바이오는 앞에 말씀드렸듯이 일단 생물보안법 수혜주예요. 그래서 고혈압, 당뇨, 뭐 항암제 관련된 의약품 사업을 하고 있고요. 지금 역대 최대 매출을 할 수 있었던 거는 이제 수출을 많이 하다 보니까 당연히 강달러가 유지가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영업이익이랑 그런 부분이 확대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탈모 치료제 테마가 움직였어요. 근데 그 테마와 함께 움직였기 때문에 이게 탈모 치료제 라인도 조금 테마군도 지금은 좀 눈여겨보셔야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상승 초입 부분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좀 보셔야겠다. 그리고 일라이 릴리로 인해서 비만 치료제라든가 당뇨 치료제로도 연결될 수가 있는 부분이라서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부분은 지금 여기가 52주 신고가예요. 근데 이 하락 흐름을 보이면서 좀 지지부진한 흐름이었는데, 저 앞전에 계셨던 분들이 이쪽에서 만약에 추가 매수를 하셨다라고 하면은 보통 평단은 여기에서 만들어집니다. 근데 그 평단을 오늘 정리하는 그런 캔들이 나왔기 때문에 추가 상승 이어가면서 정고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매수가는 월요일 날 시초가 공략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13,5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1,000원 잡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항암 전문 기업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보령 계속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막 하단 참고하시면 장중에도 전문가님께 매일 공략주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럼 저희는 끝으로 오늘의 핵심 만나보고 올게요. 승률 100% 도전 삼지창 기법이 전문가님의 매매 기법으로 올라왔습니다. 오늘장 스타킹 종목으로는 녹십자 웰빙과 유한양행, 티웨이 항공 꼽아주셨고요. 다음 주 내일장 종목으로는 보령 짚어주셨네요. 이렇게 오늘의 핵심까지 만나보고 왔고요. 더 궁금한 내용 있으시다면 저희 전문가님께 여쭤보시면 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저녁 7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